이번 시간에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유방의 변화에 따른 간호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라는 그런 댓글도 많이 받아봤고요. 저희 학원 학생분들도 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아서 급하게 좀 영상을 찍어 보는 거고요.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매해마다 이 유방과 관련된 문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나와요. 자주 빈도 높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유방에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임신 시 유방 변화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과서 4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오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으로 이런 변화로 인해서 임신 8주부터 유방이 커지고 민감해지며 짜릿하고 묵직한 느낌이 점차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이 굉장히 커지죠. 유방이 커지고 민감해져요. 그 다음에 굉장히 통증도 발생을 하죠. 동통이라고도 얘기하죠. 통증, 동통. 그 다음에 열감, 가슴이 굉장히 후끈후끈합니다. 열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말랑말랑했던 우리 가슴이 단단해지기도 해요. 이러면서 이제 유방이 변화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들이 있는데, 젖꼭지판, 유륜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유두가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유륜, 젖꼭지 판이라고도 하고 유륜이라고도 하는 부위, 그 다음에 우리 젖꼭지라고 흔히 말하죠. 유두, 이 부분이 평소에는 우리 이게 핑크색이잖아요. 핑크색을 띠던 이 유륜과 유두가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커먼 검은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갈색, 진한 갈색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고, 검은색처럼 이제 거무틱틱한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색깔이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 유륜 위에 보면은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친구들을 몽고메리 결절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그림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친구를 몽고메리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몽고메리 결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유두를 보호하기 위한 기름샘, 피지샘이에요. 그래서 유두를 보호하기 위한 기름을 이렇게 분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유두가 이렇게 기름으로 한번 코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몽고메리 결절은 유두를 보호해주는 기름을 뿜어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몽고메리 결절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 뭐 평소에도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비후가 된다, 더욱더 오돌도돌하게 툭툭툭 튀어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유두가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고메리 결절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오돌도돌 튀어나와 있던 친구가 더욱더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수유를 하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수유를 하게 될 때 이제 아가들한테 물리는, 아가들 입이 닿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유두를. 그래서 유두를 깨끗이 한다는 이유로 유두를 비누로 씻으면 유두를 보호하는 기름이 떨어져 나가서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조해지면은 유두에 균열이 오게 되는 이런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물로만 씻는다. 그래서 몽고메리 결절에서 이렇게 유두를 기름기로 코팅을 시켜놨잖아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깨끗하게 한다고 비누로 빡빡빡 문질러서 씻게 되면은 유두에 있던 기름기가 떨어져 나가고 유두에 있는 기름기, 보호막이 벗겨지니까 유두가 어떻게 되겠죠?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만 씻도록 하는 거,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뭐 시험에는 이 부분이 뭐 제일 잘 나왔죠. 유두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누로 씻는다, 비누로 씻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전관리. 자, 산전이라는 거는 출산 전이죠.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유방은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출산관리에 유방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유방관리는 제가 102페이지라고 써놨는데 이 102페이지는 아니에요. 102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잘못 기재해놨어요. 자, 유방관리는요. 자, 산전의 유방관리는 자, 초임부, 임신을 이제 처음 해서 첫째를 출산하는 우리 처임부 같은 경우는 임신 5개월, 한 중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출산 경험이 있는 우리 경산부 베테랑
베테랑 선수들 경산부는 느긋하게 준비를 하셔도 되죠. 임신 후반기 7에서 8개월부터 실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방관리에서 중요한 부분. 자, 이때 중성비누와 물로 어디를 닦죠? 요 중성비누와 물로 유방. 우리 샤워할 때 가슴 부분은 뭐 바디워시나 이런 걸로 샤워할 때 닦잖아요. 그래서 중성비누와 물로 유방을 닦고요.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유두를 살살 문질러서,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살살 문질러서 단련을 시켜두셔야 어떻게 하겠죠? 이렇게 단련을 시켜두셔야 나중에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유방과 유두를 단련시켜 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련시켜 놓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이 아프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지어로 받쳐서 좀 지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젖꼭지가 안으로 쏙 들어간 함몰 유두 같은 경우는 함몰 유두를 출산하기 전에 미리 교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서 엄마 젖을 유두를 잘 빨 수가 있겠죠. 엄마 젖, 유두를 수월하게 빨 수가 있겠죠. 근데 유두가 이렇게 함몰이 되어 있으면 아가들이 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함몰 유두는 미리미리 교정을 해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전 유방 관리는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한 산전의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까지는 출산 전에 하는 유방 관리고, 이제 출산 후에 하는 유방 관리를 보실게요. 얘는 이제 102페이지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산욕기 유방 관리 이렇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 후에 이제 실전이죠. 유방 관리예요. 자, 출산을 하고 나면은요, 우리 호르몬 프롤락틴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프롤락틴 분비가 증가되어서, 프롤락틴이 무슨 호르몬이죠? 유주 분비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유주, 모유 생성이 촉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후 2일에서 3일경부터 이 모유가 이제 분비되기 시작하니까 유방이 커지고 더욱더 이제 막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유가 찬다, 모유가 돈다, 뭐 이런 식으로 젖이 돈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모유가 생성되면서 생기는 불편감 정상 반응이에요. 요 과정은. 그래서 이때 유선의 팽대가 일어나면서 열감, 동통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울유, 유방종창, 울혈이라고도 하고, 흔히 이제 전몸살 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울유, 유방종창, 울혈, 유방울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비정상적인 병적인 증상이 아니라요, 모유가 생성되는 정상적인, 모유가 생성되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 그러니까 불편감이에요. 정상적인 불편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편감들을 없애주기 위한 간호 같은 것들을 주로 시행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유방 우렬과 유방염을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고요. 우선 유방 동통을 관리해야 돼요. 굉장히 유방에 통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유방 우렬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때 유방도, 그래서 전몸살이라는 말도 써요. 유방 동통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유방 감염과 구분은 해주셔야 되겠죠. 유방 감염과 구분한 후 유방염의 증상이 없으면, 그야말로 유방 우렬이라고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냐, 따뜻한 물수건으로 충분히 유방 마사지를 해줍니다. 따뜻한 온 마사지.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충분히 유방 마사지를 해주셔서 유선을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유선을 확장시켜서 순환, 모유가 더 잘 돌 수 있게, 순환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방의 청결을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산모는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유방을 씻어주시고요. 자, 유두는 비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죠?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기름기, 보호해주고 있는 코팅막이 기름기가 벗겨져서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유두 균열이 이제 발생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선 확장, 순환, 모유가 훨씬 더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유방 마사지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사지 전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유방을 부드럽게 한 후 우려리 있는 유관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돌리는 동작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순환도 잘 되고 가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유부에 우혈된 유방 간호를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할 우리 엄마가 가슴이 현재 막 불어 있어요. 통증도 있고 막 가슴도 아프고 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유방 간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수유부잖아요. 어찌됐든 수유는 해주셔야 돼요. 수유는 해주셔야 되고 젖이 잘 돌게, 그러니까 모유가 잘 돌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모유 수유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수유부에서의 유방 간호에서는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수유를 하고 자주로 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모유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자주 해야 돼요. 수유를 자주 해서 빨려 주셔야 모유 생성도 더욱더 잘 되고 젖이 남아있지 않도록 또 잘 비워주셔야 새롭게 다량의 모유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자주 하고 수유 후에 남아있는 젖도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유축기라든지 아니면 유축기가 없다면 손으로, 그래서 이 2시간에서 4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짜서 가슴 안에 있는 모유를 비워내 주셔야 돼요. 비워내 주셔야 새롭게 다량의 모유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젖의 양도 모유의 양도 훨씬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유가 남아돌지 않도록 비워주셔야 돼요. 비워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비워주고 새롭게 다량의 모유가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유 수유해주고, 남아있는 모유 같은 경우는 유축기로 짜서 버려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유축한 거 갖다가 냉장 보관해놨다든지, 아니면 유축기가 없다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짜서 모유를 계속해서 비워내주는 거, 그래서 새로운 모유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모용 브레이지어 착용을 해서 마찰이나 자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3분에서 4분 정도씩 찬물 찜질 후 더운 물 찜질을 하면 유즙 분비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유방이 우렬이 되게 되면 굉장히 아프다 했잖아요. 가슴도 아프고 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차가운 찬찜질을 해서 통증도 완화해주고 열감도 좀 식혀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유선이 수축에 있는 상태니까 수축을 하고 나면 다시 이완을 시켜줘야 또 모유 생성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찬찜질을 한 후에 어떻게 하셔라? 온찜질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분에서 4분 정도 찬물 찜질 후 더운 물 찜질을 하면 유즙 분비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수유 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를 닦고 가능한 비누로 유두를 닦지 않는다. 유두 피지가 과도하게 제거되면 유두 균열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나오죠. 유두는 비누로 닦는다, 닦지 않는다? 닦지 않는다. 왜 닦지 않느냐? 유두 피지, 그러니까 유두의 기름기 제거되면 유두균열 발생해서 문제가 됩니다. 자, 비수유부. 이분들은 수유 안 할 거예요. 수유 안 하니까 모유가 생성이 안 돼도 돼요. 모유가 생성이 안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안 되게 할 수 있는 간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수유부에 우려된 유방 간호를 할 때는 젖을 말려주셔야 돼요. 젖이 생성되지 않게, 모유가 생성되지 않게. 그래서 모유를 가슴에서 완전히 말려주시는 그런 간호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젖을 말리려면, 모유를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극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자극을 하시면 안 돼요. 자극을 하지 않으면 모유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자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젖을 짜내거나 아이에게 물리지 말고 압박분대로 유방을 꽁꽁 싸서 이렇게 감싸줘요. 유방을 꽁꽁 압박분대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유선이 압박이 되니까 새로운 모유가 생성될 수가 없겠죠. 유선이 압박되고 좁아져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유두 자극하지 말아라. 유두 자극하지 말고 젖을 짜내지도 말고 아이에게도 물리지 말아서 자극을 하면 안 돼요. 자극을 하면 어떻게 되죠? 모유는 계속 생성되죠. 근데 자극을 하지 않으면 모유가 생성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유선을 수축을 시켜줘야 또 모유 생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방에 얼음 주머니를 대어주세요. 그러면 유선이 수축되고 모유 생성이 계속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젖이 말라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너무 아파요. 이 젖 말리는 과정. 젖 말리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정은 정말 가슴 통증이 완전히 정말 심해요. 그때는 가벼운 진통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후 감염, 유두균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병적인 상태죠. 감염이 된 상태 유두균열이죠. 그래서 유두가 갈라져서 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를 우리는 유두균열이라고 합니다. 유두가 갈라진 이유는 건조해져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두는 비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비누 사용하지 말고 물 세척만 하셔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유두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우선 24에서 48시간 동안은 수유를 금합니다. 왜냐? 현재 유두균열이 발생을 하면 이런 감염균들이 유두를 통해서 들어갔고, 그러면 모유가 오염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 오염된 모유를 아가한테 먹이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뭐 하루에서 이틀, 뭐 3일 동안은 수유를 하지 않습니다. 수유를 하지 않고, 수유를 하지 않는 동안에 또 계속해서 새로운 모유가 생성되면 또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이때도 짜내 주셔야 돼요. 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짜내서 감염된 유방을 비워주고 분비가 중단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에서 48시간 동안에는 모유가 현재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아가한테 먹이면 안 되니까 수유를 금하고, 이렇게 오염된 모유는 손으로라도 해서 아니면 유축기라도 해서 이렇게 짜서 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짜서 감염된 이런 모유를 다 비워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두 주위에 현재 유두가 상처가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 D 연고를 바르면 상처 치유가 촉진이 되겠고, 24에서 48시간 동안 수유를 금한 후 수유를 금해요. 이 금하는 동안에도 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짜내서 비워주는 상태잖아요. 비워준 상태니까 이렇게 48시간 동안 해가지고 수유를 금하면서 3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짜내서 새로운 모유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신생아에게 수유를 시켜도 된다는 거죠. 왜냐, 이미 비워졌잖아요. 오염된 모유는 다 비워지고 새로운 신선한 모유는 다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48시간 후에는 신생아에게 수유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을 때까지 규칙적으로 또 이렇게 젖을 짜냅니다. 아이에게도 물리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젖 비워내 주셔야 되겠고, 규칙적으로 짜내 주시는 거. 그래야 감염된 유방을 비워주고 분비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젖을 짜서 비워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문제집 34페이지. 34페이지를 여러분 보십시다. 자, 34페이지를 볼게요. 34페이지에 34번. 그래서 이 초반에 있는 문제는 문제집 우리 34페이지에 34번부터 볼게요. 34번부터, 아니 93번. 34페이지 보시면 97번이네요. 여러분 97번. 죄송해요. 34페이지 97번부터 99번까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7번. 임신 중인 여성들을 모아놓고 산전 유방 간호에 대해 교육 실시를 하고자 한다. 유방 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답은 4번. 부드러운 타올로 살살 문질러 단련시킨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산전에는 미리 유방 간호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유두를 소독수에 담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두 같은 경우는 우리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고, 유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유두를 살살 문질러 단련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유두를 단련하기 위해서 햇볕에 노출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햇볕에 노출시킬 필요 없으시고 어떻게 했죠? 마른 수건으로 마사지 단련시킨다.
살살 문질러서. 자, 그 다음에 3번 함몰 유두의 경우 유두 간호를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함몰 유두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가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물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젖을 물지 못해요. 그래서 함몰 유두의 경우에는 유두 간호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몰 유두 교정기로 미리미리 교정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 아프더라도 유두 끝을 강하게 마사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두는 살살 마사지를 하셔야 됩니다. 살살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8번 임신부의 산전, 유방 및 유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임신 중반기부터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임신 우리가 초임부는 임신 5개월부터, 경산부 같은 경우는 임신 후반기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겠죠. 그래서 임신 후반기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거 좀 달랐죠. 초임부는 5개월, 경산부는 후반기. 자, 2번 초임부의 경우 임신 5개월부터 실시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유두를 알코올로 소독한 후 가벼운 마사지. 유두 알코올 사용하시면 안 되죠. 건조증 굉장히 심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유두균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방보호란 임신선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 유방보호라는 거는 임신선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선, 유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선 유관이 막히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함몰 유두는 임신 후반기에 저절로 정상화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함몰 유두는 저절로 이렇게 정상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정 관리로 함몰 유두 교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99번 임신 중 유방 간호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물과 중성비누로 깨끗이 닦고 말린다. 그래서 유방 같은 경우는 물과 중성비누로 깨끗이 닦는다 했죠. 2번 피부의 강인함을 촉진하기 위해 거친 수건이 아닌 부드러운 수건으로. 그 다음에 3번 감염 방지와 피부의 강인함을 위해 알코올로 젖꼭지를 무른다. 알코올 사용하면 젖꼭지가 건조해져서 유두균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깨끗이 소독수로 닦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젖의 흐름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압박한다. 압박하시면 안 되죠. 압박하시면 안 돼요. 젖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압박하시면 안 되고, 마사지라든지 온찜질 같은 것들 해서 순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산전 유방 관리였고요. 이 산욕기 유방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집 59페이지를 여러분 봐보세요. 59페이지에 324번부터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유방염으로 유두가 갈라지고 아픔을 호소하며 내원한 고열산모의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두가 갈라지고 아파요. 유두균열이거든요. 이런 균열이 있게 되면은 유방 전체가 감염이 될 수 있는 유방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유두균열, 유방에 염증이 생겼어요. 이런 이제 환자 간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건데, 1번 비누로 세척을 한대요. 유두 안 되죠. 비누 세척하시면 안 되고 물로 세척하시라 했고, 프레지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지어 사용해서 유방을 지지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항생제를 먹는 동안 수유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생제를 먹는 동안에는 3시간마다 젖을 짜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수유를 금하거나 젖을 짜내지 않아 버리면 젖 생성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젖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고 새로운 젖이 계속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비워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방우렬 간호를 위해 2시간, 4시간 간격으로 유즙을 짜준다.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냉스포를 금하고 온스포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냉스포하고 온스포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냉수포를 금하고 온수포를 해준다. 요거 이제 여러분 여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감염이 된 상태니까, 감염된 상태에서는 냉수포를 해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냉수포 하시고 그 다음에
유방을 또 이제 비워주고 젖이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온수포를 또 해주시는 그런 간호를 해서 젖이 생성되고 또 비워지고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유방 우려이 또 되지 않도록 감염이 돼서 또 유방 우려이 되면 더욱더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5번 볼게요. 유두균열로 인해 수유 중 통증을 호소하는 산모에게 유두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두균열 1번 비누로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두균열일 때 비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비누 사용하지 않는다. 2번 바셀린이 섞인 비타민 A 온거 발라준다. 그렇다고 했죠? A 온거 발라주셔야 되겠고 3번 상처가 나을 때까지 젖을 짜내지 않는다. 상처가 나을 때까지 2시간, 뭐 3시간 간격으로 젖을 짜서 이렇게 젖을 짜내주시고 새로운 젖이 또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된다 했어요. 유방을 비워주고 분비가 중단되지 않게 또 새로운 모유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두 소독 철저히 한다. 소독 아니죠. 5번 붕대로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을 압박하면 모유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수유부의 간호가 되겠죠. 326번 산후 3일째 유방 우려이 있는 산모에게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려이 있는 모유 수유를 위한 교육. 1번 신생아가 유두를 자주 흡입하면 유주 분비가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라? 자주 물려주시라겠어요. 우려이 있을 때는요. 우리 아가들한테 모유 수유를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수유 후에도 남은 젖은 유축기로 짜내거나 손으로 짜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젖이 남아돌지 않도록 비워주고 새롭게 다량의 모유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려된 유방 간호를 해주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유 전에 유두와 유륜을 비누로 깨끗이 닦는다. 유두 비누로 닦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모유 수유는 아기와 산모에게 피로를 초래하므로 7일이 지난 후에 수유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유 수유는 산모와 아기의 피로를 초래한다기보다는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유는 모유가 돌기 시작하거나 산모의 컨디션이 허락된다면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모유 수유는 산후 18시간부터 수유 가능해요. 자, 아니면은 뭐 모유가 돌기 시작하면 산모 컨디션이 허락이 되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매 수유 후 유방을 비우면 다음 수유 시 유줌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우지 않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겠죠? 젖이 남아돌지 않도록 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워주셔야 새롭게 다량의 또 모유가 생성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워줘야 돼요. 5번 처음에는 모유가 잘 나오지 않으므로 분유를 먼저 먹이도록 한다.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27번 모유 수유를 결정한 산모가 분만 2일이 지나고 유방이 단단해지고 열감과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유방 우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러니까 유방 우려이 있을 때 관리하는 방법, 모유 수유를 또 한대요. 그러면 자꾸 자극을 줘서 유주 분비가 생성이 되게 해주고 이거를 비워내 주셔야 되는 거, 아이한테 젖빨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은 모유 이렇게 배출 짜서 짜내는 거.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유즙을 짜내고 신생아에게 먹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신생아에게 먹여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2번 아이가 유륜을 빨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륜까지 빨아야 돼요. 유륜까지 흡인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기가 젖을 빨 때 있잖아요. 엄마의 젖을 빨 때는 젖꼭지만 물려서는 안 돼요. 유륜까지 애가 이렇게 딱 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유륜만 계속, 유두만 아이가 이렇게 쭉쭉쭉 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두만 아가가 쭉쭉쭉 빨아도 유두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두균열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에 뭐가 있냐면 또 유륜까지 아이들이 흡인할 수 있게 한다.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유륜까지 이렇게 딱 빨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자 3번 온수포를 해주고 유방 마사지를 해준다. 온수포 해주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방의 통증이 심할 때는 유방을 만져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방의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유방을 만져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유방 마사지 해주시고 온수포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유방 우려이 되면 모유 수유를 중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방 우려이 될 때 모유 수유 중단하면 더 이상 모유 생성이 되지 않아요. 유방 우려이 될 때는 유방 모유 수유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수유부의 유방 우려 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수유를 중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유 중단하면 안 되죠. 수유 규칙적으로 하여서 젖을 비워주고 그 다음에 유축해주고 새로운 것들이 생성되게 만들어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수유 전에 유두에 얼음으로 냉찜질 후 바로 수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유 전에 온찜질 다음에 냉찜질 하셔야 되겠죠. 3번 유방 우려 시 유즙을 짜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즙 짜내셔야 됩니다. 자 4번 브레이지어로 지지해준다. 맞죠? 답은 4번이에요. 5번 유렬 시 약물 복용 후 수유한다. 이건 아니죠. 자 329번 수유부에 우렬된 유방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유부 자 연관성 없어요. 48시간 동안 수유를 금지한다. 이것도 연관성 없어요. 3번 찬물 찜질 후 더물 찜질을 실시한다. 이래야 모유 수유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탄력 분대로 단단히 묶는다. 유두를 콜드크림으로 마사지한다.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자 그 다음에 330번 유방 우려를 보이는 수유부의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유부예요. 자, 유두균열을 예방하기 위해 부드러운 수건으로 유두를 단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유방 우려를 보이는 수유부잖아요. 지금 유두균열 예방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수건으로 유두를 단련시킨다. 이거는 우리가 산전 관리였죠. 산전의 유방 관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유 전 샤워하고 냉스포를 한다. 그 다음에 3번 붕대를 감고 절대로 비비거나 만지지 않는다. 2번 3번은 비수유부에 대한 관호 관리고요. 자 4번 아이에게 자주 젖을 물려 빨게 한다. 답은 4번이에요. 그쵸? 4번. 그 다음에 5번 수유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수유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는 우리 유두균열에서 그랬었죠. 그래서 유방우렬에서 수유부 간호 수유를 할 엄마가 유방 우렬이 있어요. 그때는 젖을 빨려주셔야 돼요. 젖을 빨려주시고 젖을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331번 수유부의 유방 우렬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수유부입니다. 자 1번 탄력 분대로 유방 묶어주기. 2번 아기가 유두를 빨지 않도록 한다. 3번 유방에 얼음주머니를 대어준다. 1, 2, 3번은 비수유부에 관한 유방 우렬 간호예요. 비수유부. 자 4번 유방 마사지 실시한다. 맞죠? 4번. 5번 유방 감염 시 수유를 통해 치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방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요 우선 수유를 중단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단을 하시고 중단이 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규칙적으로 손으로라도 아니면 유축기로라도 짜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2번 분만 후에 모유 수유할 계획이 없는 산모에게 유방 우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비수유부에서는요. 비수유부의 유방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유방 우려 간호에서는 자극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두를 자극해준다. 자극하면 안 되고 2번 가벼운 진통제로도 사용을 금한다. 가벼운 진통제 이 사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탄력분대로 유방을 묶어준다. 그쵸? 탄력분대로 유방을 꽁꽁 묶어줘서 유선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산모용 브래지어로 받쳐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산모용 브래지어보다는 우리 이 비수유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력붕대로 가슴을 묶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유즙을 자주 짜도록 격려한다. 자극하면 된다 안 된다? 자극하면 안 돼요. 유즙을 자주 짜주게 되면은 비수유부잖아요. 이 사람들 수유할 생각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주 짜주게 되면 계속 모유가 생성이 되는데 비수유부는 모유를 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얼른 젖을 말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33번. 자, 333번. 28세 여성이 임신 39주에 정상화를 분만하였고 직장 복귀 후에도 모유 수유를 하기 원한다. 모유 수유 시 유방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유 수유 시 유방 간호. 1번 유두는 비누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맞죠. 유두는 비누 사용 금지해서 유두 균열을 예방해 주셔야 되겠고 2번 가슴 마사지 후 냉찜질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 마사지 하시기 전에 가슴 마사지 후 냉찜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슴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유방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이 되겠죠. 그래서 가슴 마사지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유방을 부드럽게 해준다. 자, 3번 유두균열이 있어도 통증이 없으면 수유를 계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두균열이 있으면 우선 수유를 24에서 48시간 동안은 중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3분에서 4분 정도씩 유방에 더운 물찜질로 찬물 찜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유방에 찬 찜질 다음에 더운 물 찜질. 자, 그다음 5번 유두균열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수유를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두균열이 있으면 24에서 48시간 동안만 이렇게 금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4번 비수유부 유방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탄력붕대로 유방을 묶어주셔서 모유가 생성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압박시켜 주셔야 되겠고, 우리 비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유방을 자극하지 않는다. 젖을 말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유두 자극을 촉진이 아니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벼운 진통제,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 유즙을 자주 짜두도록 한다. 절대 자극하시면 안 돼요. 유즙 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유방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시면 안 되겠고 냉찜질을 해서 유선을 수축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종료가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질문 사항 같은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